네, 그럼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을지대병원 오한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드디어 국내 확진자가 1,200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팬데믹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약간 좀 성급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현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대구 경북에서 시작이 돼서 예.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대전 충남뿐 아니라 대전 천안 지역을 넘어서서 서울이나 또는 그 외 부산 뭐 제주까지 강원까지도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 번만 더 2차 감염이 또 3차 감염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뭐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은 이제 막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예. 어떻게 하면 발생자를 더 줄이거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신경을 써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저희가 살고 있는 뭐 대전이나 천안 이런 도시를 봐도 이제 지역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도시 규모로 볼 때 확진자가 어느 정도쯤 돼야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지. 네,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숫자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이 확진자 숫자가 2배씩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요걸 이제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진될 때까지는 이미 증상이 있어도 검사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이 되는 사람 숫자가 전날보다 2배씩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때부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또 그 청도 대남병원의 그 폐쇄병동 사례를 보면은 그 수용자 전원이 네. 이제 뭐 그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는데 뭐 이런 그 폐쇄병동과 또 군대, 교도소 이런 데도 이제 집단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게? 우선은 이제 확진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진단을 해서 확진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확진이 되자마자 바로 격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격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실 확진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확진 추세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진단 시기를 빨리 앞당기고 진단이 되자마자 바로 격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그 시작 전에 그 교수님도 잠깐 얘기를 나누셨는데 이게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이제 분리해서 격리 네.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 어떤 식의 치료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지금 현재까지도 경증 환자들은 사실 그렇게 큰 치료를 하지 않고도 회복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중증 환자는 음압병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예.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완전히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 또는 자가격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증 환자분들은 따로 모아서 치료하는 곳이 필요하고 중증 환자는 완전히 음압병상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음압병상이 꽉 찼다고 하면 요즘에 뭐 포터블 음압병상도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그런 분들만 모아놓을 경우에는 치료도 조금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분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적인 차단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차단, 봉쇄 이런 말은 사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하지만 사회적인 차단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은 휴업하거나 휴교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건데 예. 어느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숙주를 통해서, 즉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기생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들이 서로 많이 모이거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될 수 있으면 피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차단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 현재 상황이 치료제는 아직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것은 항바이러스 약제들을 다 이용하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고 어떤 분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얼마나 빨리 사람한테 적응을 해보고 적용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올 수 있을지 그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치료법은 확실치는 않아도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제제들을 이용해 보면 지금 아주 치료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에볼라 제제 또는 항바이러스 제제, 항말라리아 제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중증 환자들한테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시도가 조금이라도 좀 더 성공해서 제대로 된 치료 약제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네, 뭐 감염자 수도 늘고 있지만 또 소폭이 좀 완치자도 지금 계속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20여 명이 이제 완치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치료법이 좀 축적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 20여 명을 치료하면서 예. 항바이러스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떤 항바이러스제가 더 효과적인지를 아마 경험해 보신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하나씩 축적이 됐을 겁니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앞으로의 치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게 조금 더 확정이 되고 조금 제대로 된 프로토콜 즉 이렇게 치료하는 게 맞다라는 게 좀 만들어졌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예. 뭐 완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보면 지금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대부분이라고 지금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사실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뭐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이라는 것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만성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을 오랫도록 앓다 보면 신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 같은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들은 당연히 면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오랫도록 앓으신 분들 또 정신병원에 오랫도록 투숙돼 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쇠약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면역성도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망률이 그런 분들한테서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병원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